안녕하세요, 오징어 약사입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30년 정도 전에는 집에 정수기가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친구 집에 가서 물을 마시려고 냉장고 문을 열면 거의 모든 집의 물은 약속이나 한 것처럼 이렇게 생긴 병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병에는 원래 오렌지 주스가 들어있었습니다. 이 델몬트 오렌지 주스 한 병을 다 마시면 베란다에 모아놓고 슈퍼에 가서 300원인가 200원인가 주고 팔았던 기억도 새록새록 나네요. 제 기억에 분명히 그 당시에 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델몬트 오렌지 주스를 건강한 음료라고 생각하고 많이들 마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과일을 주스로 만들어 먹는 것이 정말 건강한 음료일까요? 과일을 먹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토마토처럼 열을 가해서 먹는 방법도 있고요. 설탕에 절여서 먹는 방법도 있고 얼려서 먹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많이 먹는 방법이 바로 과일을 말려서 먹는 방법인데요. 먼저 말린 과일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과일을 건조하게 되면 수분이 없어지면서 크기가 25%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크기와 수분의 양은 줄어들지만 비타민과 미네랄, 섬유질 등 과일 속의 영양소는 건조한다고 해서 줄어들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비타민C가 건조했을 때 조금 줄어드는 것만 제외하면 건조하기 전과 건조한 후에 큰 차이점은 없습니다. 그래서 말린 과일은 보관에 용이하며 가지고 다니면서 간식으로 활용하기도 좋습니다. 맛도 괜찮고요. 하지만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과일을 말리게 되면 동일한 중량에 대비해서 밀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과일 속의 구성 성분이 생각보다 많이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말린 과일은 일반 과일에 비해 부피가 4분의 1로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가 집에서 영화를 보면서 간식을 먹을 때 마음껏 먹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과를 앉은 자리에서 2개 이상 들 수 있나요? 식사용으로 말고요, 간식용으로요. 보통의 경우 2개 이상 먹지 못하죠. 하지만 사과를 말린 건사과의 경우는 계속 들어갑니다. 많이 먹으면 영양소도 많이 섭취하면 좋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무엇이든 적당해야 좋은 것이고요. 과일 속에 좋은 영양소들이 들어옴과 동시에 과일 속에 과당도 함께 과량으로 들어온 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그래서 말린 과일을 드실 때는 맛있다고 너무 많이 드시지 마시고요. 적절하게 용량을 조절하시면서 드셔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액상과당의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해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액상과당 속의 과당이나 과일 속의 과당이나 똑같은 과당이기 때문에 성분만 따지고 보면 액상과당도 특히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음식 속에 과당이 액상과당의 형태로 들어가게 되면 말린 과일과 마찬가지로 자연 상태의 과일로 섭취할 수 있는 것보다 과도하게 섭취하게 될 수 있는 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말린 과일 말고 또 주의할 것이 바로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과일 주스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먹었던 델몬트 패밀리 주스나 미닛메이드 같은 제품들은 탄산음료와 액상과당 함량이 맞먹을 정도라고 했었죠. 일단 이런 친구들은 논외로 치고요. 건강한 것이라고 생각되는 방식인 집에서 슈럼으로 짜서 먹는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인체에서 식욕을 조절하는 기전 중에 한 가지로 렙틴과 그렐린이라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렙틴은 지방세포에서 분비되어 포만감을 유발하여 식욕을 억제시키고 체중 감소와 에너지 소비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고요. 위와 췌장에 존재하면서 렙틴과는 반대로 식욕을 촉진시키는 그렐린이라는 호르몬도 있습니다. 우리가 공복에 배고픔을 느끼는 것도 다 그렐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식사를 하면서 포도당의 흡수가 올라가면 인슐린의 분비량이 많아지고 식욕을 조절하는 호르몬인 렙틴의 분비량은 늘어나고 공복을 느끼게 하는 그렐린의 분비량은 줄어듭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우리의 인체는 우리 몸에 과도한 영양분이 들어가는 것을 조절합니다. 하지만 과일 속 과당의 경우 포도당과 달리 간으로 바로 흡수되어 식욕 중추를 우회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과당은 인슐린에 작용하지도 않고 렙틴과 그렐린에 영향을 끼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식욕 조절이 안 되고 많이 먹게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는데요. 과일에는 과당만 있는 것이 아니라 포도당도 함께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과일 속의 당은 포도당, 과당, 자당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래서 과일을 먹으면 과당만 들어간 것이 아니라 포도당도 함께 섭취되기 때문에 식욕을 조절하는 중추는 제대로 작동을 합니다. 과일을 갈아 먹으나 통째로 먹으나 포도당의 인체 유입량은 그대로고요. 식욕 중추는 똑같이 작동한단 말입니다. 그럼 뭐가 문제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과일은 포도당과 과당 같은 100% 탄수화물로만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과일을 통째로 먹었을 때에는 포도당이나 과당뿐 아니라 과일 속에 수분과 식이섬유들이 포만감을 주는 방식으로 간으로 가는 과당이 너무 많지 않게 간과 우리 인체에 해가 되지 않고 혈당을 과도하게 올리지 않을 만큼
통제할 수 있을 만큼 그 정도로만 먹는 양을 조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슈롬 같은 착즙기로 짜서 먹게 되면 이 포만감을 유발하는 이 중요한 식이섬유가 들어오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형태가 액상이기 때문에 더 빠른 시간 안에 몸으로 흡수가 되고요. 또 액체로 드셨을 때 만든 김에 한 잔만 먹지는 않죠. 문제는 역시 말린 과일과 마찬가지로 원상태의 과일로 먹는 것보다 더 많이 먹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약하겠습니다. 말린 과일이나 슈롬에 짠 과일이나 자연 상태로 통째로의 과일이나 모두 적당히만 먹는다면 몸에 좋습니다. 다만 과일을 원상태로 먹었을 때에 비해서 말리거나 착즙한 형태는 과도한 양을 먹게 될 수 있다는 것이 문제고요. 그러한 경우에 인체 내에서 지방을 축적시키는 과당을 과도하게 섭취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셨죠?